자, 유형자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계산. 자, 핵심 이론, 상각방법 선택 나오고 있죠? 자,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이나 정률법 등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되어 있습니다.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회사가. 그래서 일정 기계장치는 정액법, 건물은 정률법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회사가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얘기고. 자,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우리 회계관리 2급에 수업용으로는 정액법, 정률법 두 개만 보면 됩니다. 자, 이제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보자. 자, 정액법의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가? 그 다음 정률법의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가? 암기사항입니다. 암기사항. 자, 정액법은 일단 취득 원가 개념으로 갑니다. 취득 원가에서 잔존가치죠? 잔존가치는 있다, 없다 다 주어집니다. 거기에 맞춰서 상당 부분은 잔존가치는 없다 이렇게 주어지긴 하지만은 잔존가치 뺀 금액, 이 금액에다가 자, 상각률을 때려요. 그다음 자, 이 정액법의 상각률은 딱 정해져 있어요. 내용연수 분의 1입니다. 내용연수 분의 1. 이게 바로 상각률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내용연수가 5년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5분의 1이죠? 그러니까 상각률이 얼마입니까? 20%. 0.2. 0.2가 상각률이에요. 그 다음 내용연수가 10년이다 하게 되면 10분의 1이기 때문에 상각률은 0.1. 즉 10%. 이게 상각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정률법의 감가상각비 계산. 자, 취득 원가에서 잔존가치가 아니라 감가상각 누계액을 뺍니다. 감가상각 누계액. 거기에 곱하기 상각률을 때려요. 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예죠? 이게 뭐예요? 바로 장부금액이에요. 장부금액. 자, 그러다 보니까 정액법은 취득원가에 일반적으로 취득원가의 상각률 때린 개념으로 가라. 그 다음에 정률법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장부금액입니다. 장부금액의 상각률을 때린다. 이런 얘기예요. 예. 자, 그렇다면 정률법의 상각률은 어떻게 구하느냐? 제 참고에 거기 넣어놨죠? 참고에 넣어놨죠? 이거 참고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상각률은 0.452, 0.235, 이런 식으로 문제 주어져요. 상각률이. 얘는 안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계산해야 돼요. 내용연수분의 1 해가지고 5년이다 그러면 5분의 1, 10년이면 10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다 주어져요. 주어집니다. 우리 참고에 있는 것처럼 상각률을 그런 식으로 해서 직접 계산하라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경우는 회계사 시험에서 그렇게는 안 나와요. 다 주어집니다. 예. 하지만 상각률을 구하는 메커니즘이 이렇게 계산이 이런 식으로 된다. 이런 거는 참고로 이렇게 제가 넣어놨습니다. 자, 따라서 자, 이러다 보니까 초기의 감가상각비는 장부 금액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초기에는 어떻습니까? 제 1년차 감가상각을 한다 하게 되면은 1년차일 때는 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아직 없죠. 0입니다. 없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래요. 일반적으로 정률법의 초기 감가상각비가 더 커요. 그랬다가 감가상각 누계액이 계속 증가하죠. 감가상각 누계액이 증가한다는 뜻은 기간별로 기간이 지나갈수록 장부금액이 계속 줄어들어요. 그 줄어드는 금액의 상각률을 때리기 때문에 정률법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기간별로. 기간이 가면 갈수록 감가상각비가 감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부 금액이 줄기 때문에 감가상각비가 점점점 감소한다. 하지만 정액법은 어때요? 내용연수분의 1, 0.2 똑같은 거에 하기 때문에 똑같은 금액에 똑같은 상각률을 매년 때려서 그 금액이 똑같은 금액이 인식돼 갑니다. 그래서 정액이에요. 똑같은 금액을 인식한다. 하기 때문에 매 기간별로 감가상각비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따라서 우리 시험에도 나온 적이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자,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거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기간에 따라서 감가상각비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는 이렇게 똑같아요. 매년 똑같은 금액이 인식된다. 또 하나는 처음에는 큰 금액이었다가 점점 감소해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선이 나타내는 게 뭐냐? 이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금액이죠? 이건 정액법이에요. 그 다음 초기에 많았다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률법 감가상각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그래프로도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알아두셔야 되고. 자, 위에 문제. 주 3일의 다음 자료에 의해 2000X2년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2000X2년 중 추가적인 취득과 처분은 없으며 잔존가치가 없대요. 잔존가치. 이거 빵원. 자, 감가상각 대상자산 보니까 2000X1년 12월 31일, 즉 기초 시점의 자료입니다. 기초 시점에 이렇게 돼 있어요. 유형자산 보니까 건물이 1000만 원인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현재 400 해서 장부 금액이 600만 원 돼 있고, 기계장치는 취득원가 500만 원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현재 150만 원, 장부 금액이 35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감가상각비를 구하라 돼 있는데 추가 정보에 보니까 건물은 뭐다? 정액법을 적용한다. 그리고 상각률이 0.2다. 그러니까 내용연수분의 1, 한 개, 그게 0.2다.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계장치는 감가상각 방법이 정률법, 그 다음 상각률이 0.3 이렇게 주어지고 있고, 자, 감가상각비 계산해보죠. 따라서. 자,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이기 때문에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업되죠? 취득원가가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잔존가치 없고, 마이너스 0 해봤자니까 이제 뺄게요. 상각률 0.2 플러스. 그 다음 기계장치. 기계장치는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즉 장부금액입니다. 현재 자료에서 장부금액은 500 마이너스 150 해서 장부금액이 350만 원. 장부금액 350에다가 상각률 0.3으로 주어져 있죠? 때리세요. 자, 두 개 합친 거. 감가상각비가 이렇게 나온다. 됐죠? 자, 자료는 굉장히 커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관련 기출. 다음 중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유형자산이란 영업활동에 장기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유형의 자산이다. 당연한 얘기고. 2번. 유형자산에는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건설 중인 자산 등이 있다. 다 유형자산이죠? 맞는 말. 3번.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을 건물, 구축물의 경우에는 정액법을, 기계장치 및 차량 운반고에 대해서는 정률법을 반드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말도 안 되죠? 어떤 자산에 대해서는 정액법, 어떤 자산은 정률법 이렇게 정해주고 있는 게 아니라 회사가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정액법, 정률법 또는 그 외에 무슨 이중 체감법, 연수학계법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회사가 선택한다. 3번 틀렸고. 4번. 취득원가는 매입금액 또는 제조원가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취득 부대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당연히 맞는 말이고. 키다움. 자, 유형자산 사용기간 동안의 지출입니다. 유형자산을 취득했어요. 취득한 이후에 어떤 지출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지출을 취득 원가인 자산에 포함시킬 것이냐, 아니면 그 지출을 비용 처리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핵심 이론. 이걸 우리가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이렇게 말해요.
취득 이후에 어떤 지출이 발생이 되었다 했을 때 벌써 자본적 이 말은 자산화 시킨다 이 말이에요. 자, 자본적 지출 사유 자체는 어떤 지출이 자산의 내용연수 즉 수명을 연장시킨다. 아, 대단한 일이죠 이건. 내용연수를 연장시킨다. 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킨다. 이러한 지출을 우리가 자본적 지출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 수익적 지출은 단순하게 원상 회복을 시킨다. 단순하게. 그 다음 능률 유지를 시킨다. 이런 말을 써요. 이러한 지출을 우리가 수익적 지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이러한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가 들어가요.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 이런 얘기고, 자산 처리. 그 다음 이런 수익적 지출은 단순하게 비용 처리가 들어간다. 끝. 구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만 그러면 어떤 게 구체적으로 자본적 지출이고 어떤 게 구체적으로 수익적 지출인지 그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 기업회계 기준에 다 제시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암기보다는 눈팅을 해서 아, 이거는 자본적 지출이야. 이거는 수익적 지출이야. 어떤 사례가 나오면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 우리 교재 보세요. 자, 자본적 지출의 사례가 나오고 있죠? 눈팅 잘 해두십시오. 하나하나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자, 이거는 자본적 지출, 이건 수익적 지출. 구분만 할 줄 알면 돼요. 암기할 필요 없이 구분을 할 줄 알면 됩니다. 자, 자본적 지출, 자산화 시킨다. 그러니까 대단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내용 연수가 연장되거나 가치를 증대시키는 어떤 그런 일. 자, 사례, 증축. 1층짜리를 2층으로 만들었다. 막 이런 것들이에요. 개조, 증설, 그 다음에 냉난방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다 어떤 건물 안에 냉난방 장치를 설치했다? 그럼 건물 원가로 다 집어넣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엘리베이터가 없는 어떤 건물이 있는데 맨날 계단으로 걸어 다녀야 돼. 맨날 힘들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가운데 뿡 뚫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쫙 설치했어요. 건물 가치가 확 증가해버리죠? 이런 것들. 자, 요 사례 나오면 아, 자본적 지출이구나. 딱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 밑에 수익적 지출 사례가 나오죠. 자, 단순하게 부속품을 교체했습니다. 부품을 갈았어요. 그냥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일상적인 유지 보수, 앞에서도 나왔죠. 수선 유지비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건물 외벽에 도색, 뭐 페인트 칠을 했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타이어를 교체했다. 그 다음 유리를 교체했다. 단순하게 이거는 뭐다?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 유지를 위한 지출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전부 비용 처리하고 끝난다 이런 뜻이에요. 하지만 자본적 지출은 어때요? 자산 처리해가지고 자산 처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산 처리가 들어가면 감가상각을 통해서 감가상각비로 비용화가 돼가요. 얘는 그 즉시 비용이고 얘는 자산 처리했다가 감가상각비를 통해서 비용화가 되고 차이점. 자, 그 다음 자본적 지출의 참고를 보시면은 참고입니다. 의식의 흐름대로 한번 따라가 보세요. 이게 의식의 흐름대로 이게 뭐냐면은 자,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 시의 영향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인데 착각을 해가지고 수익적 지출 처리했다. 즉 자산인데 자산을 비용 처리했다 이 의미예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자산인데 비용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처리 안 했다는 거죠. 따라서 자산의 장부가가 과소계상됩니다. 자산 처리 안 했으니까. 그 다음에 자산 처리를 안 하고 비용 처리했죠. 그랬더니 비용이 과대가 돼요. 비용이 과대가 되면 당연히 뭐다? 이익이 떨어져요. 이익이 떨어지면 당연히 이익은 이익잉여금 쪽으로 가기 때문에 당연히 동시에 이익잉여금이 또 떨어져요. 과소. 이익잉여금이 과소가 되면 이익잉여금은 자본의 항목이기 때문에 자본 전체가 과소계상된다. 됐죠? 의식의 흐름대로 따라가면 암기사항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역으로 밑에 보면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했다. 비용을 자산 처리했다. 이런 얘기예요.
비용을 잡지 않고 자산을 잡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산을 잡다 보니까 자산의 장부가가 당연히 커지겠죠. 과대계상. 근데 비용인데 자산 처리했기 때문에 비용을 안 잡았죠. 그러니까 비용이 또 과소계상돼요. 비용이 과소계상되면 이제 줄줄이 사탕으로 나오죠. 비용이 떨어졌다? 그럼 이익이 올라갈 거고, 이익이 올라가면 이익잉여금이 또 올라갈 거고, 이익잉여금이 올라가니까 자본 전체가 또 금액이 또 커질 거고, 이런 영향이 있겠죠. 자, 의식의 흐름대로 참고입니다. 참고. 암기사항은 아니고 그러려니 그렇지 당연한 얘기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자, 위에 빈출. 자, 다음 중 유형자산의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유형자산에 대해 추가 지출이 발생한 경우 이 지출의 효과가 단기간에 종료되고 유형자산의 능률 유지를 위한 지출이라면 능률 유지 수익적 지출이죠. 이는 자본적 지출로 회계 처리한다. 틀렸습니다.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수익적 지출. 1번이 바로 틀렸고 2, 3, 4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가액 또는 제조원가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취득 부대 비용을 합해라 그랬고 3번 일반적인 유형자산은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 유형자산의 효익을 제공하는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비로 비용화된다. 일반적인 얘기. 그 다음 4번 유형자산을 처분할 경우 처분에 대한 얘기 자 바로 좀 이따 하겠습니다. 자 밑에 관련 기출. 자, 다음은 주 3일에 업무용 차량 관련 자료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기억. 자, 취득 2000X 1년 1월 1일입니다. 차량 대금 1000만 원,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원가 100만 원. 따라서 취득 원가는 얼마입니까? 직접 관련 비용, 즉 취득 부대 비용 100만 원까지 합쳐야겠죠? 1100만 원이 취득 원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1번에 차량의 취득 원가는 1100만 원이다. 지금 옳은 거 찾고 있습니다. 답이 1번이에요. 1100만 원. 그 다음 니은 취득 후 지출 2000X 1년 3월 1일에 취득 후 지출이 일어났는데 수익적 지출 50만 원입니다. 이거 뭡니까? 수익적 지출 비용 처리 들어갑니다. 비용 처리. 따라서 2번에 취득 후 지출한 50만 원은 차량의 취득 원가에 차감한다. 틀렸죠? 자산에 뭐 차감하고 가산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뭡니까? 비용 처리 들어간다. 2번 틀렸고. 그 다음 디귿 결산 2000X 1년 12월 31일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이고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는 없대요. 자 3번 보면 취득 후 지출한 수익적 지출은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킨다.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자본적 지출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수익적 지출이기 때문에 틀린 말이고 4번 매년 결산 시 감가상각비는 취득 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 곱하기 10%로 계산한다. 자 이렇게 장부 금액의 상각률 때리는 걸 뭐라고 그래요? 정률법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 문제 자료는 뭐라고 돼 있어요?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상각률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4번도 틀렸다. 자 이제 유형자산의 이제 처분을 보겠습니다. 이제 처분을 하게 되면은 유형자산의 처분 손익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그 처분 손익을 주로 물어옵니다. 유형자산 처분 이익 또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얼마냐 이런 얘기인데 자 유형자산 처분과 관련해서는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자 뭐냐면 자 1월 1일 12월 31일 자 기중에 6월 30일 날 처분을 했어요. 하게 되면은 자, 핵심 이론에 있는 것처럼 제일 먼저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할 경우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처분 시점까지 요때죠? 요때 요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차변의 감가상각비 얼마,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 이 회계 처리를 먼저 해주고 처분에 대한 처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 이 처리를 먼저 해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요 시점에 장부 금액이 나오겠죠. 장부 금액. 그래서 요때 처분 금액에서 마이너스 장부 금액. 장부 금액은 뭐예요? 다 했죠?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거. 그러니까 우리 자료는 요때 시점까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주어질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다? 요때죠? 요때
처분 시점까지 요때의 감가상각 누계까지 합친 금액을 빼줘야 됩니다. 빼서 장부 금액이 나올 거예요. 그 금액을 빼라.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처분 손익이에요. 자, 처분 금액에서 장부 금액을 뺐는데 플러스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 마이너스면 처분 손실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요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처분 시점까지 감가상각을 먼저 해라. 그 다음 처분 금액에서 장부 금액을 차감해서 플러스면 이익, 마이너스면 손실. 끝. 이겁니다. 자, 선상각 얘기는 먼저 나왔고, 그 다음 2순위 후 처분 나오고 있습니다. 처분 금액과 장부 금액의 차익을 처분 손익으로 처리한다. 자, 차변에 현금, 처분 금액 이제 잡아주시고, 대변에 기계장치 취득원가 없애주시고, 그 다음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없애서, 그죠? 없애죠? 그 차이가, 대체 차이가 처분 손익이 된다. 이 얘기예요. 어쨌든 처분 금액에서 장부 금액을 빼라. 자, 문제. 빈출. 주 3일은 2000X1년 1월 1일에 다음과 같은 차량 운반구를 취득하였다. 정액법을 적용하며 감가상각 하던 중 2000X 2년 6월 30일에 동차량 운반구를 처분했대요. 주 3일이 2000X 2년에 손익계산서에 계상해야 할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똑같이 해볼게요. 지금 뭡니까? 지금 2년이죠, 2년. 이만큼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자, 1월 1일, 여기 취득했고, 여기 12월 31일, 여기 12월 31일. 그 다음에, 여기죠, 6월 30일. 요때 처분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회계 처리 없이 그냥 바로 구하기 위해서는 처분 시점이죠. 요때까지 뭘 알아야 됩니까? 장부 금액을 알아야 돼요. 자, 감가상각 해봅시다. 요 기간입니다. 요 기간. 여기 1년치죠? 여기는 반년치고. 그러니까 정액법이기 때문에 1년치 구한 다음에 그 반이 요 금액이 될 겁니다. 자, 여기 구해보자. 자, 1년치 감가상각비. 자, 취득원가 5천. 마이너스 잔존가치 있어요. 500만 원이 있어요. 500만 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용연수가 9년으로 돼 있죠. 곱하기 9분의 1 또는 나누기 9년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나누기 9년. 그럼 1년치 자, 감가상각비가 얼마입니까? 500만 원 나오죠? 500만 원. 자, 1년치가 500만 원이니까 반년치는 250 되겠죠? 뭐 직관적으로 딱 나오는데 그냥 써볼게요. 그냥 500만 원 곱하기 12분의 6개월치 2분의 1 250만 원. 자, 따라서 처분 시점까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입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예요? 500만 원, 250만 원, 750만 원이 감가상각 누계액이에요. 처분 손익 구하죠. 자, 처분 금액이 현재 3,900 돼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 금액 3,900만 원에다가 마이너스 자, 장부 금액을 빼 주십시오. 자, 장부 금액은 얼마입니까? 자, 구해보죠. 자, 처분 시점의 장부 금액 취득원가 5천만 원에다가 자,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 500, 250, 750 빼라. 빼니까 장부 금액이 4,250만 원 됐고, 따라서 3,900 마이너스 장부 금액 4,250만 원. 자, 빼면은 마이너스가 나오죠? 350 마이너스 350만 원.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처분 손실이구나. 자, 요렇게 된다. 됐죠? 자, 우리 내비게이션에 자, 추가적으로 회계 처리해 놓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처분 시점 회계 처리. 일단 감가상각을 해야죠. 이 처분 시점에 요때
250만 원 감가상각비 인식합니다. 그 다음에 차변에 현금, 처분 금액이 3,900 들어오고, 그 다음 대변에 차량 운반구 취득가 5천만 원 사라지고, 그 다음 차변에 가지고 있던 감가상각 누계 500, 250, 750만 원 사라지고, 대차 차이가 바로 유형자산 처분 손실 350만 원 됐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뭐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회계 처리를 막 하고 있고 이러면 안 되겠죠. 바로 그냥 이렇게 해보자. 이때까지 장부 금액을 빨리 구해야지. 그래야 지금 처분 금액하고 비교해서 나오니까. 그러면 여기 감가상각비 얼마? 요 반년치니까 얼마?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장부 금액이 이렇게 나오니까 빼면은 마이너스니까 처분 손실이구나. 이렇게 빨리 구해야 된다고요. 회계 처리를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자, 그 다음 밑에 관련 기출. 자, 유형자산 명세서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이 유형자산 명세서는 우리 부속 명세서라고 해가지고 재무제표는 아닙니다. 그 내역을 갖다가 명세를 보여달라. 부속 명세서예요, 이게. 자, 다음은 주 3일의 유형자산 명세서이다.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해서 토지는 취득원가 4억 원인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고 장부 금액이 그대로 4억 원 돼 있죠.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죠. 제외 대상.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습니다. 그 다음 기계장치는 15억 원이 취득원가인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15억 원이에요. 감가상각이 다 끝나버렸어요. 장부 금액이 없습니다. 그 다음 차량 운반구 5천에서 1,000만 원 빼서 4천.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 제외 대상이죠. 없습니다. 이것도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어요. 그대로 취득원가 6억, 장부 금액 6억. 그 다음 그 장부 금액 다 합친 금액이 1040, 000, 000 총 장부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됐죠? 자, 1번. 회사가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장부 금액은 취득원가 4억, 장부 금액 4억이었죠? 그냥 그대로 4억 원입니다. 맞는 말이고. 그 다음 2번. 회사가 보유한 기계장치는 감가상각이 완료되었으므로 전량 처분되었거나 폐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자, 기계장치 보면은 취득원가 15억인데 감가상각이 끝나가지고 15억을 다 감가상각을 했어요. 장부 금액이 지금 없는 상태죠. 이렇게 유형자산은 처분이 됐다 하게 되면 장부에서 제거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장부에 있기 때문에 지금 명세서에 지금 가져온 거죠. 장부에 이렇게 남아있다는 뜻은 처분이 아직 안 됐다 이런 뜻이에요. 처분될 때까지는 이런 식으로 장부에 그대로 남겨놔라. 이게 기업회계 기준 규정입니다. 됐죠? 그렇기 때문에 처분되었거나 폐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처분된 게 아닙니다. 처분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지금 장부에 남아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2번 틀렸고. 3번. 회사의 재무상태표 본문에 유형자산의 총 장부 금액으로 표기되는 금액은 1040 말씀드렸죠? 총 장부 금액. 그대로 이제 맞는 말이고. 4번. 건설 중인 자산은 아직 사용하지 않은 자산이므로 감가상각이 필요하지 않아. 감가상각 누계액이 존재하지 않는다. 감가상각 제외 대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이 틀렸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